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을사년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905년 을사조약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애격군이 박탈이 되고 국권이 그때부터 일본에 넘어갔어요. 구한말의 어지러운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옛날 구한말 어지러운 그 시대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이 분열과 혼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12.3 계엄 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온통 혼란과 분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제1법칙이 있어요. 한 가지 법칙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지키고 국가를 혼란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뭐가 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데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이 혼란을 야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분란과 분열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묶은 매듭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묶은 매듭을 공고하게 하고 지키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그걸 예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죄를 짓는 것은 나쁘지만은 자기가 지어놓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악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지지 세력 뒤에 숨어서 자기 아리를 지키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마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데 경항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같이 계엄을 주도한 이 세력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대장부의 마음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내 지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저들에게는 죄가 없다. 내 지시를 따른 것밖에 없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관대하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오직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그 변호사들이죠.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어요. 갈비탕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갈비탕 집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그 갈비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갈비탕 값을 내고 오겠습니까? 안 내고 오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그 비상계엄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 위헌이니 반란이니 하는 것 자체가 선동하는 것이고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뜻입니다. 공부를 하고 배웠다는 법에 달통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 갈비탕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세력대에 숨어 있겠습니까? 두려워서입니다. 반란죄가 두려워서입니다. 법기술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 외환이나 내환이 일어났을 때 계엄을 하는 것입니다. 외환이나 내환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외환과 내환을 이렇게 다스려서 통치자는 빨리 평안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 기술입니다. 그래도 행정권과 사법권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도 입법기관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72시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엄령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막았잖아요. 막고 구금, 체포 이런 계획대로 수순을 밟았다 이 말이에요. 헌법 제87조에 내란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이다 해서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넘긴 것이니까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빨리 혼란을 잠재우면 끝나는 거예요. 기각을 하면 기각하는 대로,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는 대로 이렇게 헌법의 결정에 맡기는 것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섭잖아요. 국민의 혼란 따위는 생각하지 않다니까. 경제가 마비가 돼서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국적이 떨어져서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환율이 오르고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당약,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겁먹는 개가 짖는 것입니다. 꼭 그런 꼴이에요 지금. 왜 그러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내가 짚어보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내년 올 4월이죠. 무슨 재판인지는 모르는데 그 2심을 받아요. 그래서 유죄가 되면은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제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탄핵에 힘이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시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탄핵이 결정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시키는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이래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나 아니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경호처에서 수사를 방해를 하고 체포를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혈 사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혼란 속에 밀고 땡기고 하다가 총이라도 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요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일부러 유혈 사태를 야기를 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환죄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주장하는 것도 그래요. 계엄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있을 때 선포를 하는 것인데 뜬금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북한에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외환을 조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환죄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사태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왜 무섭냐? 영구집권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친위 구테타란 말을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권한을 얻기 위해서 벌리는 그 계엄이 친위 구테타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친위 구테타를 벌리는 이유가 이 사람의 정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형 구테타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손에다 왕자를 그리고 나와서 설치는 것 보세요.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장 하늘에서 기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엄도 실패할 계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 조직이 군대 조직보다도 무섭습니다. 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윤석열 대통령 갖고 있어요. 소금 먹는 놈이 물 켠다고 그 사람들한테 별들한테 주요 보직 주고 진금 약속해 주면은 왜 안 따르겠어? 이런 보수 기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소극적이든지 이런 그 장군들이 그 지시를 따라서 함께 동조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심한 것은 계엄령에 동원된 계엄 군들을 보고 이분들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이 계엄은 실패하겠구나. 적극적이지 않구나. 국민들이 아직도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계엄을 벌려서 실패를 한 원인입니다. 여당의 또 세력들이 서로 분리가 돼서 하나로 되지를 못하고 정부의 국무위원들한테도 다 지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에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와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세력이 하나가 돼야 계엄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4시간짜리 계엄을 해놓고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걸 갈비탕에다가 비유를 하는 이런 이런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벌린 하나의 대통령 노름입니다. 이게 정치 노름이라니까 참 재밌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것에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고 또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고 또 지지자들 다 잘못된 것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방송을 할 때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그걸 하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우리 본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본래 성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항상 설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본래 상태의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거기는 선한 사람도 사랑하고 악한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 누구를 차별하고 띄고 할 것이 없어요. 저러면 안 되는 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잘 들으셔야 돼요.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다니까. 나는 법을 몰라도 법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당신 말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법이 더 무거워져서 당신 말년이 최후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정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를 주장을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있으면 있으면 받는 것이고 없으면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란죄니 아니니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해명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크게 다친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당신의 주장도 먹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마음으로 국민의 혼란을 여기서 그치세요. 저는 역대 대통령의 순환사를 보면서 가히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푸른 제복을 한때 입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푸른 제복에 자부심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복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이 12.6 사태를 겪으면서 박 대통령이 자기 부하한테 시해를 당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서 12.7 사태를 일으켜서 5.18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IMF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감옥. 대통령 하면은 이 생각밖에 안 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좀 더 멋진 대통령은 없는가? 하늘을 품은 대통령이 없단 말인가? 이거 한탄을 했어요. 윤 대통령만은 그러지 않겠지. 겉으로는 뭐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 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왜 또 이런 사단을 벌린다는 얘기입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 때 직접 수사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때린 사람입니다. 이게 왜 남의 잘못은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서 자기 잘못을 덮습니까? 정상입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우리나라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계엄을 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요. 아주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계엄 통치를 3번이나 겪었는데 IMF 구조금융을 23번을 받았어요. 그 비엘라 대통령 시절에는 뭐 영장도 없이 구금하고 뭐 총살시키고 학자, 언론인, 뭐 반대파, 종교인 다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래 바다에다가 막 수장시키고 그것도 국민들 여론이
엄청나게 그 폭발하니까 포클랜드죠. 이 전쟁을 그 유발시켜서 전쟁을 했어요. 영국한테 전쟁이 졌잖아요. 계엄령이 일어나가지고 계엄령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 부도 사태를 맞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 잘 아시잖아요. 필리핀은 그 스페인과 그 미국의 식민지 시대를 거쳤습니다. 독립을 해서 막사사이 대통령 그 시절에 그 혼란을 잠재우고 변화를 일으켜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6.25 때 그 우리나라에게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해준 고마운 국가거든요. 1963년도에는 장충체육관입니다. 그걸 지어줬던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렇게 그 고마운 나라인데 21년 그 마르코스 대통령 독재자가 출연을 해서 비상계엄으로 이게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망쳤어요. 군부에게 그 사형 권한을 줘가지고 3,500명이 21년 동안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희생됐어요. 지금도 실종자가 그 3만 명이 그 달한다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 하면 유명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독재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7,500명이 그 전쟁으로 죽었어요. 7,500만 명. 7,500만 명. 독재자가 하나 출연하면 이런 광기로 자기 나라를 망쳐버리고 세계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계엄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어떤 그 명분을 내세운 줄 아십니까? 암적인 공산주의자 척결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종북 세력을 타도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명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프레임을 내세우느냐? 자기 통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의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거,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독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일성 그 일가의 그 3대 독재 정권이 그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대통령을 하면은 바뀌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계엄이 지금 2025년을 살면서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34,000명이죠 정도가 그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 자기 국민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국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를 팔아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 정권에다가 기대서 그 세력이 좋다고 따르는 지금 국민이 어디 있어요? 1900년도가 아닙니다.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종북 세력 프레임을 건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의 개업 명분을 삼았다는데 이 사람의 그 머리를 내가 정말 그 식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그 4월 선거에 무슨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엄을 이렇게 일으켜서 아직도 계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어 부쉈을 때 발음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사람이 정치인 아니라 지식인 아니라 누구래도 보통 사람이라도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하는지, 내 행동이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래서 그런 걸 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자 노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출세한 사람만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런 식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본래 나로 살아가는 보통의 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10대 선진국 안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시는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파사를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그런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그 기운이 펼쳐지는 해가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과도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사실을 보아주시고,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이쪽이다 저쪽이다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 문제를 알아서 사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을 해서 편안한 상태로 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자기 세력이나 자기 편,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입장에 서서 주장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 옳지 못한 것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을 바로 봐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세계에 밝음을 전해주고 세계에 희망을 주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위기는 기회잖아요.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국운을 아주 마음껏 펼칩시다. 여러분 힘내세요.